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키워드 중에서 은퇴 이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퇴 후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를 꿈꿉니다. 이전보다 악화된 사회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같은 정해진 수입으로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인 은퇴 이민에 대해 생각합니다. 이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엔 기준으로는 1년 이상 삶의 근거지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뜻합니다. 외교부에서는 해외 이주는 영주권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외교부나 재외 공간에 신고한 것을 말하는 반면에 이민은 이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즉 은퇴 이민은 생활비를 고려한 은퇴 이민에 장기 체류, 거기다가 노마드 순환 체류를 포함하는 그런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민의 사유에 대해서 비즈니스 리포트 조사에서는 해외로 이민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이를 43%로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 지친 나머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 뒤를 이은 것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가 43%,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살고 싶어서가 41%, 한국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34%, 자녀 양육 환경 때문에 19%, 해외에서 해보고픈 일이 있어서가 17% 등도 이민의 이유로 꼽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이주 신고자와 현재 이주 신고자를 합한 인원은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29만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은퇴 이민의 경우에 고려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 은퇴 생활 지표라는 인터내셔널 리빙스 2021 글로벌 리타이먼트 인덱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어떤 자연, 문화, 교통 환경 속 주거 조건에 살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이전보다는 보다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누구나 꿈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은퇴자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비자 조건 등도 비교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은퇴 이민을 선택한 나라의 여가 또 국가 발전 수준도 함께 고려되고요. 무엇보다도 기후 조건, 의료 서비스, 치안과 같은 안전 여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은퇴 후에 삶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물가 수준인도 고려해야 되죠. 최근에는 해외여행을 통해 전 세계를 경험한 은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선택지로서 가까운 동남아뿐만 아니라 선진국인 미국, 캐나다 외에도 중남미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려할 사항 외에도 교통, 그리고 공항 접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요. 타지에 머물 때 쉽게 가족이나 지인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교통망이 선호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남은 여생을 은퇴한 곳에서 살 각오라면 현지의 언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과의 소통은 필수이기에 언어에 대한 적응력 또한 고려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 그것이 입맛에 맞는지 또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잘 모르는 곳에서 보낼지에 대한 고려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은퇴 전에 생각했던 막연한 매일 골프 치고 매일 유흥하는 삶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은퇴 이민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할 5가지 리스트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치밀하게 경제적 능력을 분석하라고 조언합니다. 현금 흐름의 지속성 관점에서 또한 최근의 돈의 속도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의 터전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긴 시간을 들여 직접 경험하라고 선배들은 조언하는데요. 현재 믿을 수 있는 조력자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사전에 롱스테이 등을 통해 최소 2달, 3달을 살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최근에 한 달 살이가 유행인데요. 은퇴 선진국의 경우에는 1년을 2번으로 나눠서 머물고 싶은 해외에 6개월씩 살아보는 은퇴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체험을 통한 자극 그리고 삶의 새로운 도전을 매일 할 수 있게 소중한 삶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내의 자산을 무조건 처분하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항상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인데요. 아무리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내 나라에 대한 향수가 물밀듯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 국내에 터전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올인하기보다는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약 20년 전에 실버 산업이 태동하면서 그때 은퇴 이민에 대해서 부동산 관점에서 잠시 붐을 이뤘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당시 개발자나 은퇴 희망자의 관심은 여유롭게 골프 치며 그리고 집안일을 돕는 사람을 두고 편안히 살 수 있다면이라는 다소 현실적인 경험이 부족한 시대상을 반영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 우리는 주변에서 손쉽게 다양한 형태의 은퇴 이민자나 역이민자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진국 계열에 진입을 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누구나 야, 역시 우리나라가 좋은 것 같아라는 크고 작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국내에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 보다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대해 더해서 은퇴 전문가의 투자 관점의 조언도 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가 서학개미라는 용어 많이 쓰고 있죠. 글로벌 투자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은퇴 이민은 살던 곳을 떠나서 해외에 기반을 둔 행위라고 볼 때 글로벌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살다 보면 가장 먼저 외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원화 가치에 충실하면 되었지만 외국에 가는 순간 환율 변동 그리고 외환의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에 있어 경제 영역에서는 투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욱 부각되는데 근로소득의 비중이 줄고 투자소득의 비중이 중시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부동산 예적금 그리고 주식과 채권 금 이렇게 국한된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넓힐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비중도 늘리고 은퇴 후에 살면서 가장 현명하게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장님은 누구나 글로벌 투자를 할 수 있는 시대인데 시야를 더 넓게 가져보면 어떨까요? 자신을 노동자로만 한정짓지 말고 은퇴 후에는 자본가도 겸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고 조언합니다. 마치 시중에 인기 있었던 코너 우드먼의 나는 세계 일주로 경제를 배웠다라는 책이나 크리스 길아보의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라는 식의 노마드 비즈니스 사례들처럼 은퇴 후 새로운 가능성, 기회가 새로운 인생 단계의 경험과 설레임으로 다가설 수도 있습니다. 은퇴의 의미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준비 과정에서도 강조했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모아둔 자산으로만 은퇴 후를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위험성이 내포될 수 있는데 은퇴 현지국의 돈의 가치 또 돈의 변하는 속도의 변화가 그 첫째입니다. 예전에는 충분한 원화나 달러 가치가 은퇴국의 물가나 외환 변동에 따라 새로운 위험 요소가 될지도 모릅니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 소득 외에도 적절한 투자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현금 흐름의 창출, 그리고 적더라도 일자리, 일거리를 통한 확실한 현금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평생 현역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몹니다. 물론 외국에서 내가 평생 현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겠지만 잘 찾아보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디지털 노마드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기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은퇴자에게 있어 사기는 어쩌면 피하기 어려운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사기도 있지만 주변에 작심하고 사기를 치려하면 피해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하물며 익숙하지 않은 해외에서 당하는 사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치안에 대한 불안감도 현지 상황에 대해 막연한 자만심보다 조심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급적 치안에 대한 꼼꼼한 조사, 선례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은퇴 이민에 있어 가장 심각한 것을 꼽으라면 아마도 그것은 고립감일 거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언어 소통도 자유롭지 못하고 거기다 새로운 이웃을 만들지 못할 때 그 당혹감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부단히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노력에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은퇴 이민자의 역이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선진국에서 다시 돌아올 것을 심각히 고민하는 사례까지 등장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목에 대한 향수가 아마 클 것입니다. 또 노화가 진전되면서 활동 범위가 좁아지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기에 더욱 가중되는데요.
노인들의 장례식에 참여하거나 또는 유사한 죽음 전 행동을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형제나 손자녀 외에 어릴 적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그만큼 모국에 대한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편리한 의료 시스템은 이민자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인데요. 노후에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강점을 크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 언어 그리고 인종차별에 말하지 못하는 아픔 그런 것이 없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살기 좋은 여건들과 시설들 그리고 여가 및 여행을 할 제반 환경 조성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것도 최근 고려되고 있는 여기 인민을 고려하는 사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퇴 이민에 대해서 은퇴 이민 가이드라는 책자에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그런 질문 그리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입니다. 결국 은퇴 이민에 대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왜 가려고 하는 것이지에 결부될 것이고요. 일시적인 충동이나 현실 인식에서의 회피가 아니어야 합니다. 정말로 외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울 것인지 가족은 동의하는지 생각하지 못한 위험 요소에 부딪힐 자신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솔직해야 합니다. 나아가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결국 삶의 의미를 찾을 것이고 이웃과 어울림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거리는 있는지 소액이라도 현금 흐름을 창출할 일거리는 있는지 그리고 언제라도 다시 거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지 이러한 진지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 이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은퇴 이민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은퇴 이민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겁니다. 바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구별을 여행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여행자로서 인생 엠망을 생각하면 어떨까? 또 그리고 삶이라는 게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은퇴이민을 하더라도 가족, 이웃, 흔적과 연결된 열린 새로운 도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웰다잉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살아왔지? 그리고 왜 은퇴이민을 했지? 이런 것을 고민하는 시점이 돼서 진지하게 생각하면 결국 곁에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들이 아닌가라고 철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의 의미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현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회피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으로서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또 거기서 만약에 마음에 든다면 정착을 하고 그 정착을 할 때는 그 기반으로 과거를 잊고 현재에 주어진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복합적인 연결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가사노동 황혼이혼 삼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